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제476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7주년 3.1절을 맞아 미주 여러 한인사회에서는 기념식 등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처음 하는 3.1절 행사여서 관심이 많은데요. 아리조나에서도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오후 2시 한인들에게는 종각으로 알려진 웨슬리 볼린 메모리얼 파크에서 아리조나 한인회 주최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태극기 그리기 및 애국가 부르기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사장님, 예. 코네티켓에서는 어떤 3.1절 행사가 있었나요? 여기서도 그 한인회 주최로 3.1절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그 소녀상에 관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에 계신 분이 가서 발표도 하고 아주 뜻깊은 3.1절 행사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럼 김 사장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3년 전부터 3.1절 날 영화를 한 편씩 상영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사실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이 지역 이렇게 한인분들이 많지만 이런 활동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2022년 새롭게 한인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그린 한거 2019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더라고요. 예, 요거를 상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3.1절에 항상 했었던 독립선언문, 만세삼창, 뭐 애국가제창, 묵념 이런 순서도 있었지만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아틀란타에 총영사가 있거든요. 이준호 총영사님이 샬롯에 오셔서 이 샬롯 지역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순서보다도 저는 간담회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그 대부분 동포들이 민원을 보러 총영사관에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총영사라든가 공관장들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 이 총영사와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예, 우리 이게 미국에는 이렇게 대사관을 비롯해서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부에 총영사관이 이렇게 아틀란타에 있고 여기서 이제 테네시, 조지아, 알라바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 사장님은 그럼 영사관 업무 보러 갈 때 어디로 가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커네티컷에 살기 때문에 뉴욕까지 가는데도 한 2시간 반, 그리고 2시간, 그 다음에 보스턴에도 영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도 한 2시간, 거리는 비슷해요. 근데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외 공간마다 관할 지역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본인들 편의상 나누긴 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뉴욕은 뭐 뉴욕, 뉴저지 뭐 이렇게 커네티컷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대부분 뉴욕을 다니다가 트래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스턴을 영사관을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거주지가 어디냐? 그래서 커네티컷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뉴욕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커네티컷에 살지만 뉴욕 관할 이런 걸 떠나서 보스턴이 더 편리하니까 나 글로 가겠다 그랬더니 뉴욕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좀 화가 났죠. 아니, 해외에 사는 동포가 예를 들어 보스턴에
출장을 갔다가 보스턴 영사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애틀란타에 출장 갔다가 애틀란타 영사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관할 구역을 나눠서 당신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분리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렇게 따지니까 마지못해서 예약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업무를 보고 왔는데, 제가 가니까 그분이 영사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커버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어요. 그건 알겠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어찌됐거나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재외동포가 여기 오겠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관할구역 그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나눌 필요가 뭐 있겠냐.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나 좀 우리 재외 동포들의 그 편리를 좀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 총영사와의 간담회에서 그 동포분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미리 질문을 좀 받았는데 참 희한하게도 각계각층분이 질문을 했어요. 학생, 고등학생이 질문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 질문했고, 그다음에 어르신, 시니어 분이 질문했고, 또 문화단체에서 질문했고, 일반 주부분이 또 질문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면들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지역의 한국 교포 중고등학생들과 K 문화를 사랑하는 미국 학생들이 정기적 무료 한국 문화 체험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역사회 일부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 와서 30년간 사는 지금까지도 어린이들한테 한글 교육과 교리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영희, 바둑이, 철수 이걸 가지고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제가 그때 전화를 아틀란타 영사관에 전화했을 때 뭐 물론 바쁘셨고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저한테 대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저만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 넘어갈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쳐다보는 저희들이 평생 그리워하고 또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건전하고 이렇게 착한 우리 교민들을 또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질문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타민족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장소나 자료 또 이런 거를 좀 많이 지원해달라 이런 아주 정말 학생다운 질문을 했고 또 어르신네 분께서는 과감하게 70세 이상 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 좀 항공권 좀 할인 혜택 같은 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어머. 얘기도 하셨습니다. 오, 아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요구 같아요. 답변이 물론 궁금한데요? 아, 답변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은 한국의 공휴일과 미국의 공휴일 겹칠 때 영사관 직원들 근무 어,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질문을 오, 하셨었고 저도 궁금했어요. 예, 가정주부분은 제일 화끈했어요, 제가. 이 총영사의 업무 보러 한번 갔었대요. 네. 가셨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했다. 이 얘기를 아주 오, 총영사님 앞에서 아주 오, 극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렇게 하셔서 오, 제가 마음으로 그러셨구나.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네. 제가 총영사관 직원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시 간담회를 하니까 이 동포들이 전혀 스스럼 없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 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았고 제가 총영사관과 총영사관의 직원들 같이 오신 분들이랑 뒤에 뒤풀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전에는 없었던 동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동포들이 요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 자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발상이어서 저는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상 2026년 3월 1일 107주년 3.1절을 맞아서 샬럿 지역에서 있었던 3.1절 행사 이모저모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박 사장님, 혹시 미국에 있는 이렇게 총영사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 혹은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제가 짧게 얘기하면은 사실 1월 20일 날 이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재외 공간은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어서 감독이 느슨해지기 쉽다. 현지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뭐 폭언, 뭐 서비스 이런 거 반복되는 것들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재외 공간장 자리를 마치 휴양이나 자녀 유학 기회처럼 여기는 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 하여간에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나서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뭐 제가 이게 이런 거창한 말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재외 공관의 근무 시간표. 이게 이제 그 한국 그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게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주에 40시간이 국가 공무원 근무 시간인데 지금 현지에 있는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9 to 4, 뭐 점심시간 또 1시간 쉬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동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샬롯 지역에 이제 순회 영사가 3월 25일 날부터 시행되거든요. 잘하는 거죠, 예, 그거. 그거 좋죠. 고맙죠. 거기까지 와줘서 해주는 거. 그런데 예약을 받기 시작한 지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찼어요. 아직 거의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틀란타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는. 아마 플로리다 같은 데는 더 그럴 겁니다. 예, 왜냐면 그 뭐 대부분 지금 박 사장님 얘기했다시피 이 현지에서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 시간 내기가 힘들잖아요. 업무 보러 영사관까지 가기가. 그래서 이제 순회 영사로서 그분들이 출장을 해서 와서 와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나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있어서 지금 박 사장님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관심 있네요. 예, 계속 그래서 해주세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저런 우리의 그 권익이라고 그래야 될까? 해외에 나와 있는 그 국민들에게 결국은 재외 공간이 나와 있는 목적은 재외 동포들을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저런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지를 좀 돌려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오늘은 뭐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의견을 내봅니다. 네, 박 사장님이 그 전에 나와서 특히 공휴일 같은 게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지 어,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 공휴일도 일을 못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공휴일 날은 당연히 문을 닫으니까 못하고, 그다음에 영사관 직원들은 또 그야말로 인플로이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노동법을 따르는지 한국의 그 공무원법을 따르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박 사장님이 조사한 바에는 어때요? 아니, 저도 그게 질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미국 현지 법인에서 직원 구할 때, 미국 여행이나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냐면 미국 현지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근데 영사관에서 직원 구직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공휴일 10개 휴일날 쉬고, 그 다음에 한국 공휴일 5개를 줘요. 그래서 총 어, 15개 공휴일을 휴무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근데 그 애매한 것들이, 이렇게 광고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인 행정 직원 요리사 채용이에요.
그래서 네. 내용은 이거예요. 관저 또는 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관, 주최, 오찬, 만찬, 다과회, 간담회 등에서 행사 등에서 요리 및 제반 업무를 해줄 사람을, 그러니까 요리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요 내용이 뭐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 직무 내용 중에 공관장 및 가족에 대한 일상식 제공 여부는 별도 합의, 괄호 열고 합의 시 소정 금액 별도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생겨요.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영사나 총영사의 그 직무 범위 내에서의 이런 것들이, 채용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박 사장님, 여기 지금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직원 요리사 채용 공고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한국인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채용 직종이 관저 요리사로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 인종, 국가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직원을 뽑는 거는 제가 알기로, 아는 한은 그게 불법적인 그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 그와 더불어서, 그 대신 그것도 있죠. 치외법권이라서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그 이퀄 오퍼튜니티는 정식으로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거. 근데 그 치외법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다 잘 모르겠네요. 이거 질문을 할 필요는 있네요. 영사관도 치해법권에 들어가요? 네, 대사관만이 들어가죠. 아니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채용 공고 6번 직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저 위치 특성상 네.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 권장함. 예, 그러니까 보이네요. 예. 근데 요것도 굉장히 심각한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equal opportunity 거기에 저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와라. 권장한다. 그러면은 차 없는 사람은 저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건지, 뭐, 개인 차량을 권장하는 아니죠. 개인 건데. 차량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예. 예, 여기 명시돼 있네요. 개인 차량 이용 권장이라고. 예, 그래요. 좋은 점 그렇군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좀 있긴 있겠죠. 맞습니다. 그 공무원들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권한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뭐 공무원인데 뭐 그래야 하지만 또 상대국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흥청망청 술 먹고 뭐 저녁 먹고 그렇게 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멀리 있다 보니까 감사를 가까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느슨해질 수는 있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 사장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고 그렇지만 의문점이죠, 의문점. 예, 그런 의문들은 좀 더 동포들도 가질 수 있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들은 좀 수시로 좀 점검해주고 무엇보다도 뭐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동포들한테는 민원을 좀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권 갱신이라든가 뭐 국적 상실 신고라든가 이중 국적 취득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운전면허 갱신도 하더구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서 받을 수 있는 것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죠. 무슨 재정 확보를 하든지 뭐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그거를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여권이요.
온라인으로 리뉴가 가능하거든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외 공간들의 서비스들이 다양한데 그중에 최대한 가능한 한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6시간씩 운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뭐 한국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냉정히 따지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꾸 질문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야만이 저는 대민 서비스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 맞습니다. 샬롯에서 있었던 것처럼 동포 간담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뭐 운전해서 멀리 와야 되고 직원들이랑 같이 와야 되고 또 다른 업무들도 또 현지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간담회를 자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아까 박 사장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도 얘기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또 해명도 듣고 또 문제가 진짜 있으면 그 해결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예, 개선해 나가야죠. 이거는 그분들의 업무예요.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포 간담회 하면서 들은 생각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자. 이런 공자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뻘쭘하죠? 약간 썰렁하는 그런 느낌. 서로 썰렁하면서도 잘해야죠. 좀 감동이 있지 않나요? 예.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서로가 같이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전쟁이건 어떤 명분이건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추구에서 비롯되며 요번 3.1절 때 느낀 게 바로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킨 날이잖아요. 그 바로 뒷날. 아니, 그 일제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식민 지배화한 거나 그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쳐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1절이 그냥 옛날 기억 속에만 있는 3.1절이 아니라 아, 좀 맞아요. 실감이 나고 무료도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전쟁이건 어떤 명분이건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추구에서 비롯되며 평화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 행위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오직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잃는 무고한 시민의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부디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무고한 생명이 더는 희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